수술팀에 속해 있다. 그럼 100% 스크럽을 해야 됩니다. 자, 수술팀은 스크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손을 씻게 됩니다. 자, 스크럽은 스크럽용 싱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은 스텐으로 된 거고 뭐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세면대처럼 생긴데도 되게 많아요. 중요한 거는 스크럽을 할 때는 손을 씻은 다음에 손 이러고 있죠, 그죠? 막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물 조절을 발로 해요. 그래서 발 쪽에 물이라든지 이건 뭐 좋은 거죠. 비누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스크럽 하는데 가보면은 이런 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개씩 꺼냈습니다. 꺼냈으면은 이 스크럽 안에는 요런 그 뭐라 그러죠? 플라스틱으로 된 거 해갖고 뭐 손톱 같은 거 안에 있는 때 같은 거 벗겨내고 그 다음에 스펀지 같은 게 있고 이 스펀지는 이미 소독약이라든지 비누 같은 거에 절여진 상태예요. 그래서 소독약은 클로르헥시딘 계열이나 포비돈 계열을 씁니다. 우리 클로르헥시딘이랑 포비돈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 배웠죠. 포비돈은 빨간색 약이고 클로르헥시딘은 이제 뭐 연분홍색 같은 아니면 뭐 연녹색 같은 하늘색 그런 색의 이제 소독약이라고 했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짜면은 비누같이 막 거품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막 손에 바르고 여기다 바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크럽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손으로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발로 퉁퉁퉁 치면서 물을 껐다 뺐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게 여기 옆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싱크에 가면 그래서 하나씩 꺼내서 사용을 한다. 자, 스크럽을 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각각의 손가락을 네 부분으로 나누고 스크럽 하는 게 아마 뒤에 동영상이 있다. 예, 예. 손을 네 부분으로 나누고 손가락 사이도 포함시켜서 각각 네 부분을 스크럽한다. 전완부를 네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표면에 스크럽한다. 헹굴 때 항상 물의 흐름이 손가락에서 팔꿈치로 떨어지게 한다. 스크럽을 할 때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스크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한 번 하는 걸 이걸 스트로크라 그러거든요. 스트로크 한 번, 스트로크 두 번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30 스트로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 스트로크 횟수를 정해놓고 하기도 해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팔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씻어요? 이렇게 씻죠. 근데 여기서는 스크럽을 할 때는 요거를 네 면으로 봅니다.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크럽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손가락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면을 해요. 자, 끝에도 마찬가지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스크럽은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손으로 한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제 비누 한번 해서 비누를 이제 묻히고 짜면 비누 나온다 그랬죠. 물에 묻혀서 그 다음에 막 이제 스크럽을 해준 이제 일단은 아까 그 이쑤시개 같은 걸로 손톱도 한번 파고 막 해준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위서부터 아래쪽으로 스크럽을 해요. 그래서 세균이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진 않고 내려가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물의 방향이랑 어떤 씻는 방향에 따라서 씻겨 내려가라는 거죠. 그쵸? 중력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위에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보통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손가락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도 네 면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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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면으로 나눠서 하고 팔뚝까지 네 면으로 나눠서 한쪽 손 이런 식으로 스크럽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하기도 하고 횟수를 정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지금 스크럽하고 있죠. 팔뚝 스크럽하고 자 씻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씻을 때도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씻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내려가서 씻진 않고 이런 식으로 흐르는 물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좀 수건을 가지고 이제 닦아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이것도 아마 동영상이 있을 텐데 이걸 헉타월이라고 합니다. 헉타월이라 그래서 보통 가운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은 일회용 가운인 경우에는 가운이랑 별도로 이제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손이랑 팔을 요걸 가지고 이제 닦아내고 한쪽 끝으로 한쪽 손을 닦고 다음 쪽 끝으로 다른 손을 닦아서 이런 식으로 손을 이제 물기를 깨끗하게 닦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물기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는 오염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이제 주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스크럽, 서지컬 스크럽의 과정 여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세정솔, 향균 비누, 손톱 클리너 준비라고 하는데 이미 다 있어요. 일반적으로 요새는 다 일회용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일일이 하지 않아도 다 있습니다. 시계와 반지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벗어야 되죠. 수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계라든지 반지 같은 것들은 뭐 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조금 특히 손톱이 길다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장갑을 끼는데 장갑이 찢어지면은 오염된단 말이에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론 손을 스크럽으로 깨끗이 씻지만 멸균된 건 아니니까. 손은 굉장히 세균이 많거든요. 수술하다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손과 전환을 전체적으로 그냥 물에 한번 적신 다음에, 전환이 여기가 전환이에요. 그 다음에 향균 비누를 두세 번 펌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회용 스크럽은 짜기만 하면 비누가 나오니까 이미 비누에 적셔져 있는 상태예요. 손톱 클리너랑 흐르는 물을 이용해 깨끗이 하고, 팔과 전완부를 헹구고, 손과 전완부에 향균 비누를 펌프질. 그래서 아까 아토믹 타임 메소드, 아까 시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횟수를 정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토믹 타임드 메소드, 횟수를 정해서 하는 게 카운티드 브러쉬 스트로크 메소드. 스트로크 한 번 하는 게 스트로크라 그랬죠. 앞뒤 움직임,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스트로크예요. 그래서 손가락 끝 부위에 30번 스트로크 하고, 그죠? 각각의 손가락을 네 부분으로 나누고 각 네 부분에 20번씩. 여기 이제 80번, 80번 이렇게 하는 거죠. 엄지, 검지 다른 손가락을 스크럽 할 때는 손가락 끝에서 손목까지, 여기까지 이제 해주라는 거죠. 전완부를 또 네 부분으로 나누래요. 그죠? 이게 지금 손바닥은 안 나왔는데 손바닥도 스크럽을 해줍니다.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전완부도 마찬가지로 네 개로 나눠서 각각의 부분에 20회 스트로크. 여기 한번 끝나고 여기 한번.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막상 스크럽 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 그냥 빨리빨리 합니다, 다들. 시작 시간, 아토믹 시간으로 하는 거는 각각의 손가락 사이 손바닥과 손등을 2분 동안, 각각 2분 동안 하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팔을 스크럽 하는 동안 손은 팔보다 항상 높게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스크럽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손을 내리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위쪽으로 든 상태에서. 총 스크럽 시간은 각각 손과 팔에서 2, 3분 정도 걸리고, 세정솔은 스크럽이 끝나고 나면은, 자, 여기 이제 싱크 같은 데다가 손을 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솔 같은 것도 그냥 다 던집니다. 던지고, 한쪽 손가락 끝부터 시작해서 흐르는 물에 손가락 끝을 위로 향해서 움직이면서 헹군다. 물이 떨어지면은 손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닦아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팔이 물이 흐르는 도중에 헹군다. 손가락 끝을 팔꿈치보다 낮은 위치에 두지 말아야 한다. 항상 손은 이 상태에서 물이 그냥 흘러서 닦을 수 있도록. 과량의 남은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손을 흔들지 말고 팔꿈치 쪽으로 떨어지도록 한다. 다른 편 손도 비슷하게 실시한다. 양손을 위를 들어서 볼 수 있게 하며 수술 외피와 수술 장갑이 놓여진 곳으로 한다. 손을 닦았으면은 이제 수술방으로 들어옵니다. 자, 손은 스크럽 했으니까 깨끗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걸 만지면 안 돼요. 물론 멸균된 장갑을 낀 건 아니지만 만지면 안 됩니다. 손을 이 상태로 들어와서 그대로 수술실 문을 엉덩이로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수술실 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손잡이가 없죠. 그냥 밀면 열리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등으로 아니면 엉덩이로 밀고, 손으로 밀고 들어오면 안 되죠. 앞면으로 밀면 안 되니까 뒷면으로 밀고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타월이 있는 곳으로 와서 손을 깨끗이 닦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멸균 장갑이랑 수술복 있죠. 요거를 이제 착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크럽 하는 걸 잠깐 볼게요. 아까는 되게 좋은 싱크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생들 실습용이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 발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물이 흐르고 꺼지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보통은 이 통에 이렇게 자판기처럼 돼 있는 게 좋은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쉘터다, 그 유기동물 보호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시설이 진짜 수술실에 비해, 일반 수술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여기 이제 통에다 이제 넣어놓은 상태죠. 일회용으로 된 걸 이제 사용을 하죠. 자, 안에 벗기면은, 이거 왜 이래? 자, 벗기면은 이 안에
이런 식으로 스펀지랑 그리고 손톱 하는 게 같이 이제 들어 있어요. 물을 좀 묻혀주면서 한 2, 3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적신다 그랬죠. 쭉쭉 누르면 거품이 이렇게 나와요. 위에서부터 한번 닦아주고. 그래서 이거는 하시는 분마다 다른데 처음부터 이거를 묻히고 스트로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처음 해놓고 이렇게 한 번씩 헹궈줍니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닦아줬죠. 물을 잠그고 스트로크를 막 해요. 스크럽, 스트로크가 아니고. 손톱도 좀 손질해주고 저걸로. 손톱이 짧을수록 좋다는 거죠. 스크러빙 하죠. 이걸 막 근데 카운트를 하거나 시간을 막 너무 엄격하게 재거나 하면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면.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사람 병원은 좀 뭐 더 엄격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타임으로 하든지 아니면 스트로크 횟수로 하든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하죠. 이 위에 시계가 있거든요. 시계를 보면서 자, 지금 촬영용으로 짧게 하는데 이거보다 더 길게 해야 됩니다. 자, 보면은 손을 항상 위에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이제 닦아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술복 착용인데 헉 타월을 갖다가 이제 손을 닦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 닦는 거 보여드렸죠. 닦고 그 다음 반대편으로 닦고. 자, 그 다음에 손은 지금 계속 올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술복을 입습니다. 수술복은 잠시만요. 수술복 착용하는 것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요새는 일회용 수술복을 이제 많이 입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끈 있는데 나오게 한 다음에 한쪽 손씩 넣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술복을 착용을 하게 되고, 수술복을 입을 때는 몸이 다른 곳에 닿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왜냐하면 멸균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복을 입고 나면은 수술복에 이제 우리 소매 있잖아요. 저는 지금 반팔이지만 손이 나오면 안 돼요.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떤 글로브를 끼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클로즈드 글로빙이라 그래갖고 이게 닫은 상태에서 폐쇄형으로 그 글로브를 낍니다. 장갑을. 그래서 소매가 있으면은 요만큼만 이제 손이 나온 상태예요. 손이 나오면 안 돼요. 손이 나오면 안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장갑을 착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장갑까지 끼면은 이제 자신만만하게 이제 손을 밖으로 빼도 되죠. 그래서 보조자가 술자의 수술 외피를 어깨 위로 잡아당기고 목 고정시키고 내부를 허리끈으로 묶어 고정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술자가 이렇게 앞에서 입고 나면은 뒤에서 이제 끈 같은 거 묶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허리 이제 하는 게 있어요. 한 바퀴 돌고 여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뭐 본인이 묶고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멸균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 지금 멸균된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멸균된 사람이
이제 멸균된 상태로 이제 뭐 이제 끈 같은 걸 이제 묶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것도 멸균된 상태니까 장갑을 끼고 나서 이제 이 끈을 잡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걸 잡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 돌려줘요. 어쨌든 자 클로즈드 글로빙이라 그래갖고 수술 외피에 자 지금 이 사람 손 나왔어요? 안 나왔죠? 여기도 그죠? 안 나온 상태에서 글로브를 갖다가 이제 끼는 방법이에요. 여기다 이제 올려놓고 요렇게 돌려서 확 밀어서 이제 장갑을 끼는 방법입니다. 수술 외피에 소매 전체를 감싸고 한쪽 장갑을 꺼낸다. 수술 장갑 손바닥 부위를 손가락 부위가 팔꿈치 쪽으로 향해 수술 외피의 커프 위에 놓는다. 검지와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수술 장갑의 커프를 잡는다. 반대쪽에 검지와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수술 장갑의 가장자리의 반대편면을 잡는다. 수술 장갑의 컵스를 위로 한 후 가운 컵스와 손 위에 올린다. 느슨하게 하여 수술 장갑의 손바닥 부위를 가져온 후 가운과 장갑을 잡고 손을 컵스를 통해 장갑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팔꿈치 쪽으로 잡아당긴다. 같은 방법으로 반대편 손도 시행한다. 말로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자, 수술복을 입는 걸 이제 한번 직접 봅시다. 자, 지금 이 사람 뭐하고 온 거죠? 스크럽하고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손을 지금 뭐든지 위로 올리는 형태로 돼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스크럽을 하고 왔어요. 자, 그래서 그 수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항상 수술방에 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전부 세팅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손을 함부로 어디 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뭘 많이 혼자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죠. 맨 위쪽에 헉타월을 놔요. 자, 이게 헉타월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손을 닦아줍니다. 이쪽은 별로 안 깨끗하죠 이제.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닦지 않고 반대편으로 이쪽 손을 닦아요. 자, 가운을 보통 그 가운은 이거는 지금 오토클레이브를 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천 가운이고 요새는 그냥 아예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일회용 가운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원칙이죠. 천 가운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헉타워 아래쪽에다가 가운을 놓고 자 펴고 끊이는 데만 잡고 여긴 다 멸균이 된 거죠 지금. 근데 이 사람 손은 스크럽을 하긴 했지만 완전 멸균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바깥쪽 가운 있는 데를 만지면 안 돼요. 끈 있는 데는 괜찮은데 바깥쪽 가운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환자랑 접촉하는 부분이니까 만지면 안 되고 이제 안쪽에서 손을 넣어서 옷을 입습니다. 자, 요렇게 하다가 이 바닥이 땅에 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좋지는 않지만 보통 상반신 정도까지만 멸균 상태를 유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엄청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를 그냥 팔을 휘두르다가 이런 벽 같은 데 부딪히면 그게 더 문제예요. 자, 팔을 넣고 손 아직 안 뺐죠. 자, 뒤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예, 묶어줍니다. 자, 그동안 이 사람 장갑을 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클로즈드 글로빙이에요. 장갑은 다 멸균이 되어 있는 상태고 손가락을 지금 꼼지락꼼지락 하죠. 이렇게 하고 자 지금 이거 왜 이래 자꾸. 자 지금 이 바깥쪽은 어때요? 이 사람 다 이거 다 멸균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손이 바깥으로만 안 나오고 장갑을 끼면 상관없는 거예요. 다 멸균된 상태니까. 자 놓고 조금 잡으라는 거죠. 잡고 어차피 멸균된 거니까 이렇게 돌려갖고 손을 쑥 밀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손을 밀어넣는 겁니다. 안쪽에 있던 손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손이 지금 안쪽으로만 들어간 거죠. 겉에 멸균돼 있는 거 하나도 안 만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멸균돼 있고 팔 멸균돼 있는데 다 멸균된 걸로 이어져 있죠. 팔 자체가 다 멸균이 된 거예요. 이제 깨끗하게. 반대쪽도, 자, 반대쪽도 자꾸 왜 이러지? 자, 반대쪽도 멸균 이쪽 손만 안 나오면 되는 거죠. 그냥 이쪽 손이 자유로우니까 반대쪽은 더 쉬워요. 그냥 이 상태에서 넣고 잡아줘도 되죠. 손만 밀어 넣어서 됐죠.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이 사람은 가운도 입고 장갑도 끼고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멸균된 상태죠. 이제는 함부로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되고 요렇게 하고 있든지 요렇게 한 상태에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동선을 최소화해서. 이 사람은 어때요? 제가 보기에 오른쪽은 멸균 장갑을 낀 것 같은데 다른 쪽은 이 사람 멸균된 상태가 아니죠. 그 다음에 가운도 안 입고 있죠. 이 사람이 술자고 이 사람이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이제 여기를 이제 잡고 한 바퀴 돌아갖고 묶어줘요. 잡고. 그래서 일회용 가운 같은 경우는 이 종이 같은 거 아까 본 거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손 잡고 움직이죠. 이렇게 깍지 낀 상태로. 자, 글로빙은 오픈 글로빙이 있고 클로즈 글로빙이 있고 어시스티드 글로빙이 있는데 그 한마디로 손을 아까 솜에서 안 뺐죠. 이게 폐쇄형 글로빙이에요. 클로즈 글로빙. 그래서 클로즈드 글로빙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오픈 글로빙은 가운 같은 걸 안 입었을 때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아까 소독할 때 그 글로브 끼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어시스티드 글로빙은 누가 이렇게 이걸 오픈해주면은 손을 넣어서 하는 글로빙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멸균이 돼 있는 상태죠. 이게 하다가 장갑이 이제 찢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옆에 테크니션들이 이런 식으로 잡아서 뺄 때도 잡아가지고 빼고 이제 낄 때도 잡아가지고 껴주는 그런 이제 글러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빼는 건데, 무균적으로 장갑을 벗으려면 비멸균 보조자가 가운에 닿지 않도록 소매 근처에 이쪽에 장갑을 잡는 거죠. 부드럽게 벗긴다. 장갑을 새로 끼려면은 그림 7, 8에 서술된 것처럼 보조자의 도움으로 착용을 한다. 이 사람은 지금 오염된 사람이죠. 가운은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장갑의 끝부분, 장갑은 어차피 버릴 거니까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멸균된 이제 어시스트 같은 사람이 보조자가 한쪽 장갑을 쥐고 장갑의 커프스 아래로 손가락을 위치시켜서 편다. 엄지손가락을 장갑에 끼워줄 사람 쪽으로 향하게 하여 손이 장갑 내로 들어가게 한다. 보조자는 장갑을 위로 올리면서 상대방의 가운의 커프스를 위로 올려준다. 장갑을 올리면서 위쪽으로 올리라는 거죠. 보조자가 다른 장갑을 잡고 한쪽은 이제 꼈죠. 상대방은 장갑을 끼지 않은 손을 집어넣는 동안 장갑의 커프스를 같이 잡아 편다. 보조자의 엄지는 상대방이 장갑을 끼는 동안 커프스 아래에 위치한다. 복잡하죠. 자, 이게 이제 오픈 글로빙 방법이에요. 오픈 글로빙. 그래서 뭐 한 손이 멸균일 때, 그다음 양손이 멸균적이지 않을 때 오픈 글로빙. 요거는 아까 이제 손이 나온 상태에서 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가운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읽어도 내가 보기에는 읽어서는 이거 뭐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대부분은 클로즈 글로빙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술팩 개봉해야 되는 거죠. 수술팩 싸는 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연부조직 수술이라 그러면은 이제 가령 어떤 뭐 중성화 수술 같은 거 한다고 하면은 팩이 따로 있다 그랬죠, 그죠? 팩이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뭐라 그러죠? 통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생리식염수 같은 거 부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안에 이제 뭐 포라든지 타올이라든지 이런 거 넣고, 이 사람은 수술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팩을 까고 안에 있는 걸 다 꺼내 놓습니다. 그래서 술자가 편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해 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수술팩의 안에 있는 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갖고 딱 세팅을 해 놓습니다. 수술을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수술팀이 이제 멸균적으로 수술부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오염된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듯이 이거는 그 이런 어떤 일회용포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어떤 수술포를 갖다가 그 오토클레이브 한 거를 해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걸 이제 펼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딱 덮어요. 어쨌든 뭐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면을 덮어요. 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창이 중앙에 이제 수술부에 오게 해서 하겠지만 창이 없는 경우에는 4개를 덮어서 자 이게 뭐라 그랬죠? 백하우스 타워 클램프로 이런 식으로 수술부만 오픈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드레이프가 하나의 구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얘를 잘라서 그냥 쓰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사면을 갖다가 하기도 하는데 그냥 드레이프를 잘라서 구멍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창을 만드는 거죠. 무창포를 유창포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술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제 다 준비가 끝난 거예요. 상모했죠, 소독했죠, 그 다음에 술자는 스크럽 하고 나서 손 닦고 그 다음에 가운 입고 장갑까지 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취죠, 마취. 그래서 마취팀한테 물어봅니다. 마취 다 괜찮냐? 들어가도 되냐?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커팅을 합니다. 여기를 잘라내면서 수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수술이 끝나고 나서는 수술기구를 세척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수술기구 보면서 안에 보면 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 다 솔 같은 걸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수술기구 세척하고 수술대랑 수술실 청소하고 필요한 물품 같은 거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염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건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실 안에는 그런 물건들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채워넣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품 같은 거 평소에 이제 재고를 보충을 해줘야 되고 이 스크럽 룸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거 닦는 싱크라든지 이런 게 뭐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병원도 물론 많지만 이런 것들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수술 그런 거 닦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수술이 끝나면 칼부터 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바늘 제거하고 뾰족한 거 제거해서 부상의 위험을 제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수술이 끝나고 난 후에 이런 것들 이제 일일이 다 이제 닦아주게 되는 거죠. 닦아주게 되는데 피 같은 게 이제 잘 묻어 있으면 잘 안 닦여요. 그래서 솔로 이제 스크럽을 막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수술실 관리에 대한 일상적 주의점과 유지할 점 매일 시행해야 될 것 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취할 때 매일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거예요. 뭐 리퀴지 테스트라든지 그런 거 얘기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랑 좀 별개로 이제 수술실을 이제 좀 청결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청소하는 거 그런 것들 이제 잘 해야 되고 수술 후 사용됐던 도구 모아서 세척액이나 효소 용액이 섞인 찬물에 담가두고 소모성 도구와 오염된 수술포들을 모아서 일정한 보관소에 둔다. 수술기구와 수술대 스탠드 휴지통, 온열 패드를 닦고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최종 수술 마치고 그날 이제 수술실 휴지통 같은 거 비우고 안에 재고 같은 거 점검하고 그 다음 닦을 거 닦고 소독할 거 소독하고 멸균 돌려놓을 거 멸균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수술실에 가면은 요거는 어떤 그 외과책에 나와 있는 예를 지금 보여준 거지만 그 본인들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에 따라서 깨끗하게 이제 청소하고 닦고 하면은 됩니다.